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미국의 물가 지표 때문에 출렁거렸고 빅테크 실적에 대한 해석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걸 또 커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FOMC 회의가 있고 그 회의에서 파월의 발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리, 환율, 주식시장이 다 출렁거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간입니다. 이거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으로는 미국에서 반도체와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우리 증시에서는 뭐 밸류업 관련된 정책이 다시 뉴스로 부각되고 있고 은근히 올라가는 게 화장품과 조선주들이 은근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렇게 이제 종목별 스토리가 되게 많은데 이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는 웬만한 국가들은 뭐 조금이든 많이든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홍콩 증시가 제일 많이 올라갔고 주요국 증시 전부 다 한 2% 정도에서 이제 상승률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시장을 올릴 수 있었던 거는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비율, 하회하는 비율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번보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비율이 현재까지는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현재까지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하길 올해 전체적으로 작년도 대비 두 자릿수, 내년도는 그거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또 넉넉한 두 자릿수 이렇게 EPS 증가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예상이 과연 맞는 거냐? 맞다면 내년도에도 두 자릿수 정도 이익이 증가된다라면 올해 증시는 웬만하면 안 빠지고 속도 조절은 돼도 결국에는 계속 꾸준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전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예상치하고 좀 차이가 많이 안 좋은 쪽으로 차이가 나게 되면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더 흘러갈 수 있게 되겠죠. 안 그래도 뭐 금리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실적이 비교적 잘 나오면서 웬만하면 단기적으로 조정 보이고 나면 다시 올라가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지난주 여러 변수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을 견디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시장이 화끈하게 올라가기도 어려운 게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지금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금리가 높다라는 건 이 돈을 바탕으로 이 돈을 다른 데다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는데, 그러니까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게 낫잖아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일부 나올 수 있고, 특히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4.7% 육박하면 신흥시장, 이거 리스크 있는 시장에 뭐하러 투자하나, 그러니까 안전하게 미국 국채 투자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죠. 좀 이슈를 보면 지난주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뭐 괜찮았다. 물론 이제 GDP가 부정적으로 나온 건 있지만 최근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국채 금리 경제 지표가 좀 강했고, 특히 이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했다라고 보는데 지난주에 미국에서 1,800억 달러에 이르는 국채 발행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규모 국채 발행 일정이 마무리가 되니까 금요일에 금리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봤을 때는 지난주 일정에 대한 부담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번 주 FOMC 회의가 있을 거고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중요하죠. 이게 미국 PCE가 좀 잘 나와서 한 4.5대까지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파월이 좀 해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금리 이 상태로만 버티게 되면 주식시장이 연속적으로 쭉쭉 올라가긴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좀 빠지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이런 환경에서 종목들 보면 미국에서는 반도체와 테슬라가 두드러지게 올라갔죠. 그리고 GM 자동차주도 튀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슬라, GM 이런 종목들이 지수보다 훨씬 더 강하게 움직였고요. 우리 증시에서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IT 부품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과 엔터주는 뭐 하이브가 좀 부정적이었고 JYP 같은 엔터주 다른 종목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우리 증시도 2차 전지, IT 계열의 종목군들이 코스닥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했고요. 코스피는 좀 달랐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좀 눌렸고, 금융주가 이제 밸류업 이슈, 그리고 KB금융이 자사주 관련된 배당 관련된 정책을 공개하면서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금융주가 좀 강했고, 그 외에는 뭐 건설주라든가 자동차주들이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더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밸류업이 좀 이슈가 됐고, 코스닥은 미국 시장에서 강한 거, 이런 것들이 따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FOMC 회의가 있는데, 일단 지난 주말에 나왔던 PCE 물가가 이게 사실 잘 나온 건 아니잖아요.
잘 나온 건 아니고 걱정했던 것보다는 다행이네 정도로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수준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지난번 FMC 회의 때 그 연준에서 예상했던 올해 PCE 물가는 2.6%였거든요. 근데 지금이 이제 근원 물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2.8이니까 뭐 예상치하고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연준이 금리를 언제 내리지? 제 생각에는 저 PCE 물가가 2달 연속해서 빠지면 이게 안정이 되는구나라고 연준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춰질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금리를 내리기는 어렵다라고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다고 이제 뭐 지금의 물가 수준이 절대적으로 예상치 대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걱정할 수준까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파월의 발언이 중요한데 파월이 불과 한 2주 사이에 발언을 바꿨거든요. 살짝 달라졌죠. 바꿨다라기보다는 지난 4일에는 최근에 물가지표 상승은 뭐 추세적으로 높아진다라기보다는 그냥 울퉁불퉁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내려가긴 할 건데 내려가는 과정에서 삐쭉삐쭉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결국에는 내려가는 추세는 보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7일에는 인플레이션이 목표로 가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울퉁불퉁이 아니라 여기서 정체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살짝 톤이 좀 바뀌었죠. 예, 그래서 이제 파월이 이제 어느 쪽에 어떤 언급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 그 FMC 회의 이후에 파월의 기자회견 때 전통적으로는 증시가 빠졌어요. 근데 최근에 두세 번 정도는 파월의 회견 시간 때 오히려 또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또 보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말을 살짝 좀 바꾼 그런 상황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파월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시장이 그냥 이상하게 해석하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냥 원론적인 최근의 발언을 그냥 되풀이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전망하는 편인데 이게 한때는 6번 막 이렇게 인하로 갔잖아요. 지금 보다시피 한 번이에요, 한 번. 예, 연내 금리 인하는 한 번 할 거다라고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좋게 보면 그런 것도 있죠. 이게 아예 기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나빠질 확률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연준에서 어쨌든 연내 금리는 내릴 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기대치가 낮아진 게 주식시장에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어쨌든 뭐 한 번이 될 거냐 또는 두 번이 될 거냐 세 번이 될 거냐 지금 이 정도 차이라서 한 번으로 기대값이 나빠진 거는 뭐 주식시장은 좀 중립 이상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는 5월에 경향을 보면 사실 4월이 그 확률적으로 보면은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4월 증시 시작할 때 우리나라가 최근 10년 동안 보면 70%, 80% 확률로 4월에 올라가는 비율이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안 좋은 쪽, 낮은 쪽 확률 쪽으로 뭐 남은 기간 동안에 코스닥이 5% 올라가고 코스피가 3% 이상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는 쉽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좀 확률과 좀 틀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럼 5월은 어떻게 됐나? 또 봤더니 5월은 그냥 반반이었어요. 예, 최근에 10년 동안 5번 오르고 5번 빠지고 반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 5월은 뭐 계절적인 특성이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재료,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금리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서 뭐 특별하게 어떤 놀라울 정도의 이제 일정이 잡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국채 금리, 그다음에 이제 업종별 스토리 여기에 이제 주가가 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부담되는 건 부담되는 정도까지는 아니긴 합니다만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어쨌든 외국인들이 2주 연속해서 매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2주 연속 매도가 잘 안 나왔었거든요. 작년도 11월 이후에는 한 주 매도하면 그 다음 주에 매수로 바뀌었었는데 그러니까 2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5,500억 정도 팔았죠. 그러면은 뭘 팔았나 봤더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1, 2, 3위였거든요. 세 종목만 1조 7천억 정도 팔았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한국 증시를 판 게 아니라 그냥 반도체만 2주 동안 팔았다. 이제 뭐 TSMC, ASML 이런 그 슈퍼마이크로 이런 기업들의 실적 관련된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이제 매도를 했는데 다만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기업들의 실적 공개 이후에 또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외국인들이 일단 반도체만 판 거라면 이번 주 돌아설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게 아니라 환율이나 금리 때문에
반도체를 비중이 제일 크니까 이제 정리한 거다. 이렇게 되면은 뭐 환율 금리가 아직은 높으니까 안 바뀔 수 있는데, 만약에 반도체에 대한 걱정이었다면 이번 주에 매수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그 매매한 종목을 보니까 그래도 매수한 종목은 뭐가 있나 봤더니 외국인들은 자동차, 현대차와 기아를 지난주에만 거의 5천억 원 가까이 매수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부 좀 있고, 그 외에는 뭐 건설, 금융, 조선 뭐 골고루 좀 섞여 있었고요. 기관은 자동차 있었고, 조선, 반도체, 금융, 이렇게 이제 포진이 되어 있었고,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이제 반도체와 전력 관련된 종목이 순매수 상단에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반도체, 엔터, 전력. 그러니까 코스닥 쪽은 이제 반도체하고 전력이 좀 겹쳐요. 이거는 스토리가 연결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AI가 커지고 그것 때문에 전기 소모가 많아질 거다. 이것 때문에 전력 관련된 업체들이 부각된다. 하여튼 이런 스토리로 코스닥은 산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이제 우리도 그렇고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이 뭐 괜찮게 나오고 있는 데다가 이제 테슬라의 어떤 강세가 좀 둔화되면서 지금 지난주에 다시 올라갔지만, 그러면서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자동차는 밸류업 관련된 이슈도 일부는 좀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관심을 갖고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변수가 생겼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테슬라하고 반도체주가 미국에서 강세를 보여서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좀 변화가 생기는지도 잘 봐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종목들 보면 이게 그 미국에서 엔비디아 주가 차트거든요. 근데 하이닉스하고 되게 비슷하죠. 예, 하이닉스하고 이제 엔비디아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 미국에서 GM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GM의 차트가 이렇게 가는데, 이제 현대차 차트도 약간 비슷한, 예,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강한 종목군들이 우리 증시에서도 강하게 결국엔 따라가는 그런 경향성도 일부, 그러니까 상당 부분의 어떤 업종에서 관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종목군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도하는 쪽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런 큰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좀 비슷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업종이 강한지도 꾸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에서 코스피는 업종별 움직임 보니까 금융, KB금융 실적 밸류업 이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금융업종이 지난주에 좀 두드러지게 중반 이후에 강했고, 자동차주가 이제 꾸준하게 올라갔고, 전기전자 업종은 좀 요란했죠. 예, 올라가서 주중반에 되게 강하게 올라갔다 또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제 움직임이 나왔고, 화학은 이게 유가가 빠지면서 이제 종목들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서비스는 이제 하이브가 좀 빠지면서, 이게 서비스 업종이라는 게 인터넷주, 하이브, NC소프트 등등 이제 서비스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이브 여파가 좀 있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주에 밸류업도 이슈가 있고 전기전자도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종목군들 중에서 어느 게 상당히 될지 주초에 외국인 기관의 선택을 좀 봐야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이제 반도체가 지난주 미증시에서 강하다 보니까 이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통신 장비가 상대적으로 좀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제약, 일반 전기전자, 엔터는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좀 주춤했는데, 일반 전기전자, 2차 전지는 주 후반에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반도체, 일반 전기전자, 뭐 엔터도 이제 하이브 이슈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지수를 멱살 잡아 올리려면 반도체, 제약, 일반 전지전자 중에 셋 중에 둘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치고 나가서 멱살 잡아 올리는 종목군들이 등장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잘 봐야겠습니다. 자, 총 정리해보면 FOMC 회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물가 지표에 대한 파월의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사람은 원론적인 이야기 할 텐데, 시장이 막 기사를 어떻게 써내느냐,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무난하게 생각을 해보면 파월이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나오고 있지만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물가 지표가 안정이 되면 연내 금리는 내릴 거야. 근데 만약에 뭐 절대로 금리 못 내려, 이런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나온다면 골치 아플 텐데, 단정적인 발언은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다음에 국채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달러 인덱스도 안 빠지고 국채금리도 지금은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증시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반등밖에 못하게 되는 그런 이유로 작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 국채금리가 앞에 4.5대가 찍어주면 시장이 되게 세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추이로 가져야 되는 거고, 달러 인덱스는 지금 엔화도 그렇고 유로도 그렇고 달러보다 더 세가지고 끌어낼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미국 자체에서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어떻게 약하게 좀 중립 정도로 이하로 나와서 달러 인덱스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6월 통계는 반반이었다. 이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반도체, 밸류업,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각각이 지금 스토리가 만들어졌고 은근히 올라가는 게 조선하고 화장품 이런 종목군들이 은근히 또 강한 또 방산주들도 그렇고 그런 종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메인 종목과 은근히 가는 종목군들 이런 구도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이 구도가 이제 고정이 되는지 잘 봐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을 좀 보는데 미국에서는 아마존, AMD 그리고 특히 그 SMCI 그러니까 슈퍼마이크로가 반도체의 시장을 그냥 종목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30일에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반도체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게 SMC 슈퍼마이크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당연히 FOMC 회의 동결은 뭐 거의 확실하다라고 봐야 되고, 파월의 발언 수위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2일에는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공개가 되거든요. 이게 뭐 밸류업 정책 관련돼서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해서 이제 제정안이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의견 수렴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또 그날 전후에도 이제 밸류업 이슈가 또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다음에 3일에 미국의 고용 지표 나옵니다. 예상치가 비노급 일자리 24만, 그리고 실업률 3.8%, 임금 상승률 0.3% 전망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달 전망도 이번 달 24만 명이라는 수치도 중요하지만 지난달에 30만 찍은 게 그게 원래 제대로 된 거 맞나? 그거 혹시 수정되지 않나? 그것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지표. 우리나라는 뭐 29일에 삼성 전기 실적 나오고 2일에 하이브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엔터주 특히 하이브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실적으로 어느 정도 극복이 되는지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이브는 요즘 이제 난리도 아니죠. 어쨌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이번 주는 지난주에 워낙 변동성이 있었는데 이번 주는 홀짝홀짝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홀짝홀짝 패턴에서 벗어나서 연속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시도는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의 동향에 조금 더 집중해보고 관련된 내용들 매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